이른 새벽, 전통시장 골목 국밥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찌개 한 그릇. 그 앞에 달걀 하나와 두부 몇 조각이 살포시 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그릇은 정량을 채우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더 섬세하게 우리 몸과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허리를 지탱하는 중심 근육은 매일 조금씩 관심을 요구하지요. 많은 분들이 많이 먹는 것보다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익히 아시지만 60세 이후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바로 매 끼니마다 25g 30g의 단백질을 나누어 챙기는 습관입니다. 같은 하루 총량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분배하면 의자에서 일어설 때의 탄력, 계단을 오를 때의 안정감, 장바구니를 들 때의 흔들림이 달라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식탁은 이미 훌륭한 재료로 가득합니다. 소고기 조금 들어간 미역국, 두부를 넉넉히 넣은 된장찌개, 달걀찜과 멸치볶음, 고등어구이와 두부김치, 닭가슴살 채소볶음 같은 반찬들. 익숙하고 부담 없는 한식으로도 충분히 한 끼 25g 30g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에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주단백을 그릇 한가운데에 놓고 나머지를 가볍게 곁들이는 감각을 익히는 일입니다.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볼까요? 따끈한 미역국 한 숟가락과 달걀 한 알, 거기에 순두부를 반 공기만 더해도 아침이 든든해집니다. 점심에는 김밥을 드시더라도 참치와 달걀을 함께 넣고 우유나 요거트를 곁들이면 균형이 맞춰지고, 저녁에는 생선한 토막과 두부조림을 나물과 함께 차리면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지요. 학교 급식의 소박한 맛을 떠올리듯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장에서 골라오는 단단한 재료들, 이를테면 가을 햇고구마 대신 잡곡밥을 소공기로 줄이고 단백질 반찬의 비중을 살짝 올리는 작은 조정이 내일의 다리 힘을 지켜줍니다. 물론 모든 분께 같은 방법이 맞는 건 아닙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거나 발목이 자주 붓고 소변 거품이 많아 보이는 등 신장 건강이 염려될 때에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주치의와 상의해 맞춤형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아침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점심 메뉴판 앞에서 달걀 하나 더 같은 작은 결정을 해보고 저녁 상차림에서 고기 생선 두부 중 하나를 주연으로 올리는 것. 이 세 가지 습관만 붙여도 허벅지와 허리는 매일 조금씩 회복을 기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길을 천천히 따뜻하게 동행하려 합니다. 먼저 왜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더 세심하게 그리고 매 끼니로 나누어 챙겨야 하는지 몸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유를 이해하면 실천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왜 60+는 더 필요할까요? 로 조용히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벌떡 일어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으셨나요? 계단 2층만 올라가도 허벅지가 묵직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으로 보내는 효율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밥상 위에 단백질이 신호만 주면 금세 근육 합성으로 이어졌지만 60을 넘기면 몸이 그 신호에 조금 둔감해져서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몰아서 많이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매 끼니 25 또는 30g을 고르게 채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시면 익숙한 장면들이 스쳐갑니다. 온돌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허벅지가 덜덜 떨리거나 버스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장바구니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허리가 먼저 굽어지며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들 말이지요. 이런 일상의 불편은 단순한 나이 탓이라기보다 근육과 힘줄, 신경이 함께 만드는 체력의 미세한 균형이 무너진 신호일 수 있고, 그 균형을 다시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벽돌이 바로 매 끼니의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작은 상처와 수리를 반복하는 집과 같습니다. 잠들기 전 저녁에만 반찬을 푸짐하게 올려두고
아침은 대충 지나치면 집은 밤에만 허겁지겁 보수공사를 하고 낮에는 방치되는 셈이지요. 반대로 아침부터 달걀 하나, 두부 몇 조각, 미역국에 소고기 조금을 보태면 눈을 뜬 순간부터 우리 몸은 아, 오늘도 재료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근육의 공고함을 건네줍니다. 점심에는 외식 메뉴판 앞에서 계란 추가나 생선 구이를 선택하고 저녁에는 고등어 한 토막 또는 불고기 손바닥 한 장 분량을 중심에 놓아 주연을 분명히 하면 하루 종일 근육은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다시 지어집니다. 특히 한국의 식탁은 이미 좋은 재료들로 가득합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고 멸치볶음을 한 숟가락 곁들이며 달걀찜을 넉넉히 퍼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숫자가 채워집니다. 씹기나 소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순두부, 달걀찜, 흰살 생선 조림, 닭가슴살 수육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선택하시면 좋고 이른 새벽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신 뒤 따뜻한 두유 한 잔을 곁들이면 몸이 한결 가볍게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총량을 어느 한 끼에 몰지 않는 습관입니다. 저녁에만 고기 반찬을 집중해 드시던 분들은 아침에 술안 하나를 더하고 점심 김밥을 고를 때 참치와 달걀을 함께 넣는 선택을 하며 간식도 과자 대신 플레인 요거트나 우유를 고르는 식으로 생활의 방향을 살짝 틀어보세요. 이런 작은 전환이 모이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의 탄력과 허리의 중심이 저절로 달라집니다. 물론 당뇨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거나 발목 부종이나 거품료가 잦다면 속도를 천천히 하며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에 맞는 범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원칙은 같습니다.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단백질 신호를 보내 근육을 깨워주는 것.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내 입맛과 식탁의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지요. 한 끼 25-30g이 실제로 내 밥상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된장찌개 한 그릇, 달걀 하나, 두부 몇 조각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담을 수 있는 한국형 눈대중 구성법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숟가락 2번으로도 오늘의 단백질을 가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달걀 하나만 더해도 숫자가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냄비에 된장을 풀고 두부를 도톰하게 썰어 넣을 때 우리는 이미 한 끼에 25-30g에 반쯤 다가가 있습니다. 달걀 한 알은 대략 요온 7g, 두부 100g은 약 8g, 손바닥 한 장 크기의 소고기나 돼지고기 80온 100g은 17온 22g, 등푸른 생선 한 토막은 18온 22g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멸치를 살짝 볶아 소 접시에 덜면 작은 접시 하나에 요온 8g이 얹히고 우유나 두유 한 컵은 요온 8g,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200g 내외에 10g 안팎을 더해줍니다. 물론 브랜드와 조리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되 손바닥 한 장, 프롭 작은 접시 하나, 프롭 한 컵이라는 감각으로 접근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식탁이 한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저녁상에 고등어 구이 한 토막을 올리고 두부김치를 반모만 곁들여 보세요. 생선으로 20g 안팎, 두부로 8g 내외가 더해지며 이미 목표선에 걸어 들어갑니다. 점심에 불고기 100g을 중심에 두고 달걀 후라이를 하나 포개면 주 단백은 20g대, 달걀로 6g 안팎이 더해져 균형이 맞춰지고 아침에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어 한 국자 더 떠먹으며 달걀을 풀어 간단한 술안을 만들면 시작부터 15-20g을 무리 없이 챙길 수 있죠. 외식에서도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설렁탕을 주문할 때 고기 추가를 요청하거나 콩나물국밥에 달걀을 2알 풀어주면 즉석에서 수치가 올라가고 비빔밥엔 고기 토핑과 달걀을 함께 얹어 주연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냉면 한 그릇으로 끝내기 아쉬울 땐 수육 몇 점을 나눠 먹거나 달걀을 하나 더 추가해보세요. 김밥을 고를 땐 참치와 계란이 함께 들어간 조합을 선택하고 우유나 요거트를 곁들이면 이동 중에도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씹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질감을 부드럽게 조정하면 됩니다. 달걀찜을 넉넉하게 쪄서 국처럼 떠먹고 순두부나 두유로 혀에 닿는 부담을 줄이며 흰살 생선 조림이나
닭가슴살 수육을 실처럼 가늘게 찢어 나물과 비벼 드시면 목 넘김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때 나트륨은 살짝만 낮춰주세요. 찌개 국물은 끝까지 마시기보다 건더기를 중심으로 양념은 반만, 구이나 수육처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식이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집에서는 손바닥 한 장 규칙을 상위에 올리고 채소 반찬을 두세 가지 곁들이며 밥은 잡곡 소공기로 가볍게, 이렇게 그릇의 중앙을 단백질이 차지하게 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어머니가 눈대중으로 간 맞추시듯 우리는 눈대중으로 힘의 재료를 맞추는 법을 배우는 셈이죠. 손에 잡히는 기준이 생기면 계산은 사라지고 식탁은 부담이 아니라 응원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골이 바로 아침을 생각해 봅시다. 하루의 첫 그릇이 든든하면 남은 두 끼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른 새벽 공원 산책 직전에도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한국형 아침 업그레이드, 가벼운 듯 든든하게 25-30g을 채우는 구체적인 접시 아이디어를 차분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입맛이 없다며 대충 넘기시지만 60세 이후에는 바로 이 첫 끼가 허벅지와 허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기회가 됩니다. 가벼운 듯 든든한 25-30g을 채우려면 상위의 주연을 먼저 정해주세요. 미역국에 소고기를 한 줌 넣어 보글보글 끓이고 달걀 하나를 풀어 고슬고슬 익히면 김이 오르는 순간부터 몸이 오늘도 재료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국은 건더기를 넉넉히 건져 드시고 밥은 잡곡 소공기만 곁들이면 속은 편하고 다리는 가볍지요. 씹기가 부담되면 달걀찜 그릇을 넉넉히 떠서 국처럼 드시고 순두부 밥물을 간장 한 방울과 깨소금으로만 간해 숟가락으로 떠먹어 보세요. 흰살 생선살을 전날 저녁에 조림으로 만들어 두었다면 아침엔 뼈를 발라내 가늘게 찢어 나물과 살짝 비벼도 좋습니다. 아침 준비가 번거롭다 하실 수 있어 전날 저녁에 작은 습관을 권합니다. 반찬통에 닭가슴살 수육을 손바닥만큼 잘라 소분해 두고 전기밥솥 보온에 달걀을 살짝 담가 술안처럼 익혀두면 다음날 접시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은 기름과 간을 과하게 하지 말고 한 숟가락만 덜어 단백질을 보탭니다. 우유나 두유 한 컵을 식탁 한쪽에 놓되 당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맛이 담백하게 이어집니다. 외출이 있는 날엔 더 간단하게 준비해 볼까요? 편의점에서 삶은 달걀 2개와 플레인 요거트, 저염 참치캔 하나면 어느새 20g 안팎이 쌓이고 김 한 장에 참치를 얹어 김밥처럼 말아 드시면 손과 입이 동시에 즐겁습니다. 시장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두부 한 모를 사서 반은 저녁찌개로 반은 아침에 데쳐 드시는 식으로 한 재료 두 끼 활용을 해보세요. 나트륨은 낮게, 건더기는 푸짐하게 라는 원칙을 기억하시고 국물은 끝까지 비우지 말고 반쯤 남겨보세요. 치아가 예전만 못해 걱정이신 분들은 김치를 송송 썰어 물기를 꼭 짠 뒤 두부와 비벼 삼삼하게 드시면 훨씬 편안합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뒤 따뜻한 물 반컵으로 몸을 깨운 다음 작은 접시에 주연 반찬을 먼저 담고 채소를 옆에 배치하세요. 접시의 중앙을 단백질이 차지하면 밥의 양은 자연히 줄고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혹여 아침에 배가 잘 고프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시간을 10분만 당겨보세요. 라디오 체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심장을 천천히 두드려주면 입맛이 살아나고 식사 30분 뒤에 집안을 한 바퀴 돌거나 복도 끝까지 천천히 걸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이 더 또렷해집니다.
무엇보다 혼자 드시기 쓸쓸하신 분이라면 카톡으로 이웃과 아침 한 끼 인증을 주고받거나 손주에게 계란 깨트리기 미션을 부탁해보세요. 작은 응원은 식탁을 습관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아침이 안정되면 점심과 저녁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식당 메뉴판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집밥, 외식, 시상 음식, 어디서든 25, 30g을 채우는 점심 저녁 팸플릿을 펼쳐보겠습니다. 점심 메뉴판 앞에서 망설여질 때 하나만 추가가 균형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실까요? 저녁 상차림에 손바닥 한 장 주연을 먼저 올리면 그날의 근력은 이미 절반 성공입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원리는 같습니다. 접시의 정중앙을 단백질이 차지하게 하고 채소 반찬을 옆에 넉넉히, 밥은 잡곡 소공기로 담아 포만감은 오래가 돼 속은 가볍게 하는 것쯤. 나트륨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설렁탕을 고르면 고기 추가를 요청하고 콩나물국밥에는 달걀을 2알 풀어 단백질을 올려주세요. 비빔밥은 고기 토핑을 선택하고 달걀을 함께 얹으면 주연이 분명해지고 냉면으로 식사를 마무리할 때엔 수육 몇 점을 나눠 먹어 속을 든든히 하시면 좋습니다. 김밥집에서는 참치와 계란이 함께 들어간 조합을 고르고 요거트나 우유를 곁들이면 이동 중에도 균형이 맞춰집니다. 시장에서는 어묵국을 고를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을 많이 비우지 않으며 닭강정 같은 튀김류는 양념을 적게 묻혀 살코기 위주로 조금만 맛을 보는 식으로 조절해보세요. 양념이 강한 메뉴를 드신 날에는 저녁을 순두부찌개나 흰살 생선구이처럼 담백한 방향으로 눕혀주면 하루 전체가 균형을 찾습니다. 손바닥 한 장 두께 포함물을 기준으로 주단백을 고르고 채소는 색깔이 다른 2-3가지를 담아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채우며 밥은 작은 공기로 이 3가지만 지켜도 한 끼 25-30g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간이 아쉬울 때는 간장 대신 식초나 레몬즙, 파, 마늘, 깨소금 같은 향을 더해 짠맛 없이도 만족감을 살려보세요. 한 주의 흐름도 리듬을 주면 좋습니다. 생선, 고기, 두부, 달걀을 번갈아 올려 식탁의 지루함을 덜고 제철 채소를 따라가며 반찬을 바꾸면 맛과 영양이 함께 살아납니다. 장을 볼 때는 두부 2모, 달걀 1판, 손질된 고등어 1팩, 닭가슴살 소금팩 정도만 마련해도 점심과 저녁의 템플릿은 거의 완성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크게 바꾸기보다 오늘은 비빔밥에 고기 토핑을 추가하고 내일은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는 식의 작은 전환이 근육에 날마다 수리재료 들어갑니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남았죠. 단백질은 신호, 움직임은 스위치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 30초 의자 일어나기와 까치발 들기 같은 가벼운 하체 습관을 더하면 오늘 점심에 한 숟가락이 내일의 다리 힘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식탁과 운동을 어떻게 매끄럽게 잇는지 안전하고 쉬운 루틴으로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30분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앉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깨어난다면 어떨까요? 단백질은 재료, 움직임은 스위치, 2가지가 만나야 내일의 다리 힘이 달라집니다. 가장 쉽고 안전한 출발점은 30초 의자 일어나기입니다. 무릎과 엉덩이가 거의 수평이 되는 높이의 단단한 의자를 벽에 붙여 미끄러지지 않게 두시고 발은 어깨 너비로 놓고 발끝은 정면을 바라보게 하세요. 가슴을 살짝 열고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듯 안정시키며 가능하시면 팔은 가슴 앞에 교차합니다. 근형이 불안하면 손은 허벅지나 의자 옆을 가볍게 짚어도 괜찮습니다.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나고 숨을 들이쉬며 엉덩이를 뒤로 보내 의자에 살포시 앉습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발 뒤꿈치를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일어섰을 때 무릎을 탁 하고 잠그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처음에는 30초 동안 몇 번 일어섰는지 기록만 하시고 예를 들어 6-8회 정도라도 충분합니다.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즉시 쉬어주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운동은 식사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 단백질이 몸에 들어온 뒤
근육 합성에 신호를 보내는 느낌으로 연결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주 4부께 하루에는 요로는 U세트를 목표로 하되 일주일 뒤에 같은 시간대 같은 의자에서 다시 30초를 재보며 나만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종아리와 발목을 위한 까치발 들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싱크대나 식탁 모서리를 가볍게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발끝으로 서보세요. 위에서 2초 정지, 아래로 2초에 걸쳐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10분 요어태가 편안해지면 잠시 쉬고 한 번 더 종아리의 탄력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무릎이 불편하지 않다면 계단 오르기를 천천히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난간을 꼭 잡고 한 계단씩 올라갈 때는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 올리듯 내려갈 때는 더 천천히 무릎이 덜컥 충격을 받지 않게 사뿐히 딛습니다. 공원 벤치나 아파트 단지의 손잡이, 경로당의 의자는 모두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동네 한 바퀴 걷기를 덧붙일 때는 처음 5분은 아주 느리게 몸을 데우고 마지막 2분은 걸음을 살짝만 빠르게 하여 심장이 기분 좋게 뛰도록 해보세요.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한두 모금 곁들이면 순환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혹시 허리나 무릎의 통증이 날카롭게 느껴지거나 발목이 붓고 열감이 있다면 즉시 강도를 낮추고 쉬어주세요.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는 의자 일어나기를 부분 동작으로 엉덩이를 의자에서 살짝 떼는 수준 바꾸고 단백질을 잘 챙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처럼 노폐물을 걸러주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서서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 이뇨제나 혈압약, 사르탄 계열, ACE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 혹은 부종과 거품료가 계속되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의 속도와 양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매 끼니 25탄 30g을 균등 분배하는 원칙이 근력 유지에 유익하지만 신장에 걱정이 있거나 과거에 만성 콩팥병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여러분의 검사 수치에 맞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의학 용어 대신 제 신장 기능, eGFR, 크레아티닌 기준으로 하루 단백질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소변 단백질, 알부민이 보인다면 식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칼륨과 나트륨은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하나요? 요즘 발목이 붓고 체중이 갑자기 2kg 늘었는데 관련이 있을까요? 식사 후 30분 걷기나 의자 일어나기는 제 상태에서 안전할까요? 처럼 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질문을 메모해 가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동네 내과나 종합병원 신장내과에서 정기적으로 혈액 소변 검사를 통해 흐름을 살피고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범위 안에서 단백질의 원천을 조정해 보세요. 이를테면 붉은 살코기만 고집하기보다 생선, 달걀, 두부처럼 소화가 편한 단백질을 섞고 짠맛은 줄이며 하루 총량을 한 끼에 몰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르게 나누는 방향입니다. 씹기 어렵거나 입맛이 없을 때는 순두부, 달걀찜, 흰살 생선 조림처럼 부드러운 반찬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즐기며 그릇의 국물은 반쯤 남기는 습관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갑작스러운 단백질 보충제 사용은 피하시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담당 이와 상의해 처방 범위 안에서 선택하세요. 또 집에서 잴 수 있는 변화들을 가볍게 기록해 보시면 좋습니다. 머리목 붓기 정도, 아침 체중, 소변색과 거품의 변화, 밤중 소변 횟수 같은 생활 신호들은 진료실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설명하는 좋은 언어가 됩니다. 약국에 들르실 때는 저염 간장이나 무가당 두유, 단백질 함량이 표시된 우유, 요거트 제품을 약사님과 상의해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를 천천히, 꾸준히 유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이미 좋은 재료로 가득하고 의사, 약사, 가족이 곁에서 작은 조정을 도와주면 신장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따뜻하게 정리하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씩을 제안드리며 결론으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달걀 하나부터 시작해볼까요? 작은 접시의 중심이 바뀌면 걷는 걸음과 허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의 몸이 왜 매 끼니 25다 30g의 단백질을 더 세심하게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숫자를 한국의 일상 식탁에서 어떻게 부담 없이 채울 수 있는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고 달걀 하나를 보태는 일, 미역국에 소고기를 한 줌 더해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는 일, 고등어 한 토막이나 불고기 손바닥 한 장을 접시의 한가운데에 올리고 채소 반찬을 둘러주는 일. 이 익숙한 선택들이 허벅지와 엉덩이, 허리를 지탱하는 근력을 매일 조금씩 기억하게 합니다. 아침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점심과 저녁에도 균형을 이어가는 분배의 감각, 그리고 식사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 30초 의자 일어나기나 까치발 들기처럼 짧고 안전한 움직임으로 근육의 스위치를 켜주는 연결고리가 더해지면 숫자는 생활이 되고 생활은 자신감이 됩니다. 씹기가 불편한 날에는 순두부와 달걀찜, 흰살 생선 조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고르고, 외식 자리에서는 설렁탕 고기 추가나 콩나물국밥 달걀 두 알처럼 작은 결정을 더해보세요. 국물은 반쯤 남기고 양념은 절반만, 밥은 소공기, 짠맛을 낮추고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는 습관은 속을 편안히 하고 단백질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혹시 발목이 자주 붓거나 소변 거품이 많아지는 등 신장 쪽 신호가 느껴진다면 속도를 잠시 늦추고 주치의와 상의해 나에게 맞는 하루 양과 원천, 생선, 달걀, 두부, 살코기의 비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저녁에 두부 반모를 더하고 내일 점심에는 달걀 하나를 추가하고 모레 아침엔 미역국 건더기를 더 크게 떠내는 작은 변주들. 이 미세한 손길들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의 탄력,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을 때의 안정감, 장바구니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시장 골목의 김서리는 찌개 냄새, 부엌 창가의 햇살, 식탁 맞은편의 가족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 배운 것을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달력에 아침 달걀 1, 점심 고등어 1토막, 저녁 의자 30초 2세트처럼 짧은 메모를 남기면 작은 점들이 선이 되고 선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선을 차근히 따라가며 다시 힘을 기억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시고 여러분의 식탁과 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변화를 마음 편히 지켜봐 주세요.